오늘의 포켓몬은 뭘까요? 피카츄!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방문을 환영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EV가 유난히 점핑 유전자를 많이 갖고 있어서 진화의 돌이라는 이 외부 자극을 받으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그런 가설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한때 많은 트레이너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죠. 분명 진화의 돌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EV가 EV 또는 블랙키로 진화했던 것이죠. EV는 이 트레이너와의 친밀도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진화하면 낮에는 EV로, 밤에는 블랙키로 진화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거 생물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두 가지 단서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트레이너와의 친밀도입니다. 친밀도가 높다는 것은 EV 몸속에 어떤 생리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신호거든요. 둘째는요, 낮과 밤입니다. 같은 EV라도 시간대에 따라서 이 몸속 환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밀도는 EV 몸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또 낮과 밤은 무엇을 바꿀까요? 자, 먼저 이 트레이너와의 친밀도가 높다는 거는요,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한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옥시토신은 흔히 이 사랑 호르몬이라고 불리죠. 예를 들어서요, 사랑과 반려견이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눈을 맞추고 이렇게 교감하면 옥시토신 분비가 증가합니다. 개가 주인을 바라볼수록 주인의 옥시토신이 증가해요. 그러면 그 주인은 반려견을 더 많이 쓰다듬어 주죠. 이렇게 되면은요, 또 반려견에서 옥시토신이 많이 나와서 주인을 더 오래 바라보면서 애교를 부리게 되죠. 그러니까 눈맞춤, 옥시토신 증가, 더 많은 교감, 더 많은 눈맞춤, 이처럼 이 서로의 유대감을 점점 키워가는 긍정적인 순환고리가 만들어집니다. 그렇다면은요, 이 EV도 트레이너와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면서 분비되는 이 옥시토신이 몸속 유전자 발현을 바꾸고 진화를 준비하는 신호로 작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옥시토신 분비가 많으면은요, EV의 몸은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그 시스템 있죠? HPA 축이라고. 보니까 은 교수가 응생물학에서 한번 얘기하던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잖아요. 그런데 이 호르몬은 몸을 생존 모드로 전환하면서 이 성장과 변화는 잠시 뒤로 미루게 하죠. 반대로 이 옥시토신은 이 스트레스 반응을 완화해서 코르티솔 분비를 줄여줍니다. 자, 다시 말하면은요, 옥시토신이 증가하면 보통 HPA 축의 활성이 낮아지고 코르티솔 분비도 함께 줄어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옥시토신은요, 세포에도 이제 변화할 준비를 하라는 그런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세포 안에서는 이 신호 전달이 활발해지고 성장과 분화에 필요한 유전자들이 하나둘 활성화되기 시작합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옥시토신이 증가하고 스트레스가 감소해지죠. 그러면 세포 신호가 활성화됩니다. 이렇게 돼서 성장과 분화 관련 유전자 활성이 더 커지면 EV의 몸은 진화를 준비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특히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EV가 이 점핑 유전자를 유난히 많이 가진 그런 생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요, 이 신호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몸이 아무리 진화할 준비를 마쳤다 해도 아무 때나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조건이 하나 남아있죠. 바로 낮과 밤입니다. 블랙키도감 설명을 보면은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달빛이 EV의 유전자를 변화시켰다. 여기에 요 생물학적으로 떠올려 볼 만한 흥미로운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다른 수많은 생물의 생체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요인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블랙키 도감이 말하는 이 달빛은 생물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그 속에 담긴 과학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죠? 이 우리 세포 안에는요, 하루 24시간을 관리하는 두 개의 팀이 있습니다. 먼저 저 초록색 팀입니다. 아침이 되면 초록색 팀이 DNA에 있는 E 박스라는 스위치에 딱 달라붙습니다. 이 박스는요, 여러 유전자의 활동을 켜는 시동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록색 팀이 이 스위치를 누르면 세포는 해가 떴다, 이제 활동을 시작하자, 이런 신호를 받고요, 낮에 필요한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요, 이 초록색 팀이 열심히 일하는 동안 파란색 팀도 함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낮 동안에 조금씩 쌓인 이 파란색 팀은요, 저녁이 되면 초록색 팀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오늘 충분히 일했어. 이제 쉬자. 그러면서 초록색 팀을 이 박스에서 떼어내서 활동을 멈추게 합니다. 세포는 휴식과 회복 모드로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팀도 자신의 역할을 하는 동안 조금씩 분해되기 시작하고요. 시간이 지나 충분히 줄어들면 초록색 팀이 다시 이 박스에부터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처럼 초록색 팀과 파란색 팀이 서로 번갈아 활동하며 이 하루 24시간의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생체 시계입니다. 참고로 저 초록색 팀의 정식 이름은 클락 비말 1이고요. 파란색 팀의 정식 이름은 퍼크라이입니다. 최신 유전체 연구에 따르면요, 우리 몸속 수천 개의 유전자들은 낮과 밤에 따라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대요. 그렇다면요, EV도 낮에는 AV로 이어지는 유전자들이 켜지고 밤에는 블랙키로 이어지는 유전자들이 켜지는 건 아닐까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 트레이너와의 깊은 유대감을 형성해서 옥시토신이 충분히 분비된 상태라면 EV의 몸은 진화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EV가 점핑 유전자를 또 많이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활성화된 점핑 유전자들이요, 그 시간에 켜져 있는 유전자들을 중심으로 작동하면서 AV 또는 블랙킬로 향하는 진화를 이끌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리해 보면은요, 트레이너와의 유대감, 옥시토신 증가, 그리고 스트레스 감소와 세포 변화 준비, 그리고 낮과 밤에 따라 서로 다른 유전자들이 활성화, 그 다음에 활성화된 점핑 유전자가 그 흐름에 맞춰 작용하면 AV 또는 블랙키로 진화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EV와 조금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요, 서로 유대감을 쌓아보는 것은 또 어떨까요? 자, 응박사의 포켓몬 연구소. 다음 포켓몬은 또 뭘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